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서 생존 전략을 배운다. 진행하는 최병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주제 중에 굉장히 많이 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혁신하는가 피신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죽 혁자를 쓰느냐 아니면 가죽 피자를 쓰느냐, 여기에서 우리 피부의 껍질 그 속에 있는 진피층까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고요. 껍데기만 살짝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피신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나 또는 국가 또 혹은 개인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설을 달지 않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체 많이 듣다 보니 오히려 무감각해진 경향이 있어서 피신을 하면서 혁신을 했노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또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조직들을 곧잘 목격하게 되지요. 오히려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즈음에 이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조직을 또는 나 개인을 혁신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를 주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룬샷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국가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조직이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혁신을 원활하게 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즈음에서 우리가 이 혁신에 임하는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룬샷이라고 하는, 즉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쓰여진 이 책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도 이 판이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다, 흔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들 해 왔습니다. 이유는 판이 인위적으로 판을 흔들려고 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이 흔들려진다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하늘도 깨끗해지고 다소의 피해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활력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에서 판이 한번 흔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친다면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포브스지하고 뉴스위크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싹쓸이를 했던 바로 그 사피 바칼의 룬샷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샷이라고 하면 제한자를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우리 경상도나 아니면은 이런 지역에서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표현되는,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룬샷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이나 의학 또는 비즈니스에서 판을 바꾼 아이디어, 이것을 룬샷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는 활 들고 싸웠는데 일본은 조총 들고 와서 우리가 졌지요. 의학이라고 하는 페니실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의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겨나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죠. 이런 것처럼 어떤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 이것을 우리는 룬샷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책을 요점 정리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키운 아이디어 세상을 뒤집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 한번 들여다보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접목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세상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잘 키운 아이디어 세상을 뒤집는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조직 내에 이 룬샷, 그러니까 어쩌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치부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쯤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할 텐데요. 이 샤피 바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계인급의 스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세 때 프린스턴대에서 물리학 수학을 공부했고 하버드대에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이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후에 2001년도에 이 암 신약을 개발하는 신타제약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CEO로 근무했던, 결국 이 학문의 깊이와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실감, 현장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써놓은 책의 내용이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이것이 적절히 융합되어지고 또 가공되어진 형태,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성에서 조금 더 이격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조직이 극적 변화를 겪는 이유를 이 상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복잡계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상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요. 혁신을 하는 데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이고 수용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의성과 효율성의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창의성이라고 하면 아직은 실적도 없는 것이죠.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있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불확실성도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되어진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수준에서 동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의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상이 순간순간 전이되어질 수 있는 개념, 그것이 균형을 이룬 상태, 그것을 동적 균형, 동적 평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위기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상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치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어떤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물이 있죠. 물이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이 어떤 지점에서 가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수시로 그 상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을 이제 조건 변화에 따라서 상이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분리라고 하는 개념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물일 때는 물이고 얼음일 때는 얼음이고 수증기일 때는 수증기인 것이죠. 그 각각의 상태로 분리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이 지점에서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난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나오는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으로 설명되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용어들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상분리라는 개념, 그리고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 이것이 우리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경계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조직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조의 작은 변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죠. 우리가 조직의 문화가 문제가 있어, 이거 말이야 우리 조직은 이래서 문제가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사고로 접근을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조직의 문화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구조의 작은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 자체를 조금만 변화를 주는 것이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혁신을 가져가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성공하려면 기업 문화보다는 조직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 예를 조금 들어봐 드린다고 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직은 전체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패턴,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어떠한 특수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운용되게 한다거나, 또는 선진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형태의 구조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조직 전체의 혁신성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몰락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상전이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딘가 하면 이 노키아라는 회사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구 휴대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노키아인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노키아가 혁신의 대명사였죠. 이유는 뭐였느냐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CEO 등의 어떤 위계 계열 자체가 없었고요. 실수가 얼마든지 인정되어지는 형태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신이 났겠죠. 그 조직원들이 2004년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노키아 엔지니어 몇 명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화기를 만들어내죠. 인터넷이 가능하고 컬러 터치 스크린이 되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그런 전화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뭘 하나 만들어내는가 하면 온라인 앱스토어였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플레이스토어라는 개념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그 당시 노키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부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굉장히 깜깜한 상황이었다. 무뎌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방치하고 포기했던 그 아이템이 3년 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상품화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했죠. 그 길로 노키아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상품화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고, 그 회사가 바로 누구였죠? 그 회사가 바로 애플이었죠. 결국 이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개발자와 관리 조직 사이의 소통을 자기가 책임지고,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조정적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12년 만에 자기 회사로 다시 복귀했던 이 잡스가 조니 아이브 같은 이 예술가, 그리고 팀 쿡 같은 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을 잘 통제하고 상전이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종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
결국에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의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이 버니바 부시라고 하는 이 MIT 학장 이야기를 소개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핵분열 이런 실험들을 성공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 부시 학장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과학연구개발국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기술을 도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시 학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전쟁 이러면 어떤 수적인 우세 또는 어떤 자금력 또는 용기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치면 그렇지 않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지게 하면서 연구자들과 군인들 간의 상이 다르죠. 이 전쟁에 임하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상전이가 동적 균형 상태가 되도록 잘 통제한 사람, 이 사람으로 이 버니바 부시 학장을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마추어 무선사가 가지고 있던 이 레이더 기술 이걸 가지고 독일 잠수함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그 사례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 드린다고 치면 그 당시 미국 해안에서만 이 400척 이상의 배를 침몰시켰던 이 독일의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이 레이더 기술, 아마추어 무선사가 가지고 있던 그 레이더 기술을 이 전쟁 기술에 응용하면서 결국에 그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사례를 소개해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금 더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다고 치면요. 그 부시 학장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격리된 공간에서 연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공간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창의성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아이디어가 군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즉 분리는 하되 소통하는 형태의 동적 평형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에 있어서의 조직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뒤로 이 레이더뿐만 아니라 페니실린 또는 말라리아 파상풍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했고 급기야는 이 핵폭탄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의 성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분리와 그것의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샷이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이런 후속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책에서는 군중의 지혜는 군중의 폭정을 일으킨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듯한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사회 현상을 통해서 많이 목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군중의 지혜는 다수가 가지는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1970년대에 있었던 근면성, 성실성, 결국 근면자주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지혜였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군중의 폭정이 된다. 군중의 폭정이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개혁해 나가고 또는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은 그때 그 군중들이 가졌던 지혜, 그것이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폭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은 아닐 만큼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해 나감에 있어서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이번 뭐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고요. 늘 목격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두 힘의 격돌이다.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편리성이냐 아니면 예술성이냐 아니면 어떤 비용의 많고 적음의 문제냐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냐 이런 등등의 두 힘 간의 격돌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돈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치면 판돈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아이디어가 상품화되어서 대박이 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거기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다고 해서 그 몫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벤처기업 직원은 판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은 대신에 지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을 균형을 이루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룬샷을 퇴짜 놓을 확률이 커진다. 예전에 어리석은 집단일수록 우수한 집단일수록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직, 그런 조직일수록 가장 어리석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폭포 효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름 어떤 위치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 조직원으로 와 있으면 그 사람이 회의 시간에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는 폭포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한계성 때문에 결국 조직이 커질수록 룬샷을 퇴짜 놓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직이 커진수록 룬샷을 퇴짜 놓을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룬샷이 가능한 조직원 수를 늘려라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룬샷이 가능한 조직원 수를 늘려라.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생뚱맞은 사람, 골 때리는 사람, 미쳐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끼리 뭔가 프로젝트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번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기에 좋은 것이죠. 지금 아마 각 조직들마다 재택근무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 패턴이 지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전처럼 조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해 가기가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런 이런 상황에 좀 더 그런 룬샷에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위기가 되기만 하면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혁신,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피신 행위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책은 세상은 어떤 애지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예측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세심하게 무엇인가를 챙기고 그 가지를 쳐주고 물을 한 바가지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세심한 정원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는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면 룬샷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삼아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에서 생존 전략을 배운다, 룬샷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